자, 2번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다제시문을 봤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2번 그 답안에 대한 것만 이제 언급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시문 다해서 알파고 말하는 게야. 알파고의 학습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답안이 얘기될 때 그 알파고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겠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의 과학, 그 다음에 나의 기업 활동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라 그러면 그 언어 자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진행해야 될까. 뭐 근데 이런 건 이제 문제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과학과 알파고의 뭐 같은 점 다른 점, 그 다음에 기업 활동과 에 대해서 알파고가 갖는 같은 점 다른 점 그런 식의 이제 구도를 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알파고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그 기보를 보면서 이제 모방 학습을 하는 거, 모방 학습. 근데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더하여 그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그 다른 행위들 이거 이제 다른 행위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 학습 차원에서만 보면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패러다임을 갖다 수용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다른 행위를 탐색하는 건 이건 뭐냐면 기업이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과학의 경우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 기존 패러다임이 폐기되다시피 돼버려요. 하지만 알파고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다른 행위가 탐색되어서 그 알파고 나름의 어떤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짜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새 패러다임 속에는 기존 패러다임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행위에 대한 탐색이 들어가 있는 거가 되고. 그런데 알파고가 지향하는 어떤 보상, 이 보상이라는 것은 과학에서는 난제 해결을 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는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는 거고, 알파고의 경우는 승리 가능성을 높여버리는 게 이게 보상에 해당이 되는데, 알파고의 경우는 이런 보상 측면에서 승리 가능성 높이는 거 이걸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승리 규모를 갖다가 최대화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의 난제 해결하고 같은 측면이 보여요. 난제 해결. 반면에 승리 규모를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점. 요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극대화하는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요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의 구도를 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파고는 인간 기사단의 행위를 통해서 생성된 기존의 기보를 모방 학습한다. 그리고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서 뭐 나름의 새로운 학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습에 근거한 행위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근거한 행위를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행위를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승리 가능성을 탐색한다. 여기에서 기존의 기보를 모방 학습하여 자신을 상대로 바둑두는 것을 기존 패러다임의 수용 및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은 뭐 중간에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 그 기존 패러다임 수용이라고 왜 볼 수 있는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은 인간 기사들과 같은 용어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알파고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별도의 탐색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에 대한 도전적 모색과 동일한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 그 다음에 기업과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알파고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 최종적으로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런 거로 되고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행위를 갖다 그 이전에 최적이라고 여겼던 행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정해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알파고의 특성. 자, 그래서 이런 알파고의 행위는 기존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패러다임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과학혁명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학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응 측면에서 보면 과학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하려 하는데 승리 규모를 최대화하려
하지는 않는 거야. 승리 규모. 승리 규모를 최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랑 같은 건데, 그러나 알파고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요 측면에서 보면 기업 행위랑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여러 가지 노선을 탐색하는 어떤 도전적인 모색, 이거는 기업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블라블라한 얘기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은 이제 실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just a moment. 자, 3번. 재심은 가나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가나라를. 여기 다가 빠졌지. 근데 실제로는 그 다가 뭐냐면은 빠졌다 할지라도 가나가 결합된 관점에서 보면 다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심은 라에서와 같이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재심은 라가 이렇게 뭐랄까 그 의견이 나뉘는 부분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준 그런 재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좀 느낌이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일단 봅시다. 소머필드의 가족은 대대로 미국 티주에서 농업에 종사해왔다. 소머필드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 모두가 몇 년 전부터 지속된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작물이 시들어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경험의 상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를 근년의 이상 기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머필드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겠거니 했다. 이 뭐랑 비슷한 현상이지? 기존 패러다임 수용하고 같은 현상이지, 그지? 같은 용어를 쓰는 거잖아.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이거 이상 기온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머필드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겠거니 기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거죠. 결국 날로 악화되는 작황을 견디다 못해.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지. 그래서 농사를 접은 그는 새 출발의 기회를 찾아 시주로 이사했다. 결과적으로 뭐죠? 소머필드는 기존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간 거거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가 반복된 흉작 때문에 가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인사온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시주 사람들이야. 다들 입을 모아 시주도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에 시달리는 등 기후변화 타격이 크다고 위로했다. 그 말을 들은 소머필드는 고향에서 경험했던 가뭄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위의 사례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관점이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재심이 참 애매모호한 게 이게 여기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나 그놈이 그놈 아니야? 근데 이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서적으로 이 문장이 확 와닿질 않아요. 그럴지라도 이걸 우리가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됩니다. 일단 T주와 우리가 C주를 갖다 구분을 합시다. T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근년의 이상기온을 겪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뭘 유래했느냐? 가뭄을 유래했고 여기서 이제 흉작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소머필드는 다른 동네로 간 거야, 시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을 겪었다는 거야. 가뭄 같은 언어지. 근데 흉작, 산불 이거 좀 다른 언어네. 그러나 그놈이지. 근데 시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기후변화라고 하고 있어. 기후변화. 그래서 가뭄이 왔고 산불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제시문의 마지막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위의 사례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관점이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특정 사안이라고 하면은 T주의 경우는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되겠지. 근데 C주의 경우는 아이고 엉뚱한 데다 적어있네. C주의 경우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 그리고 원인은 T주는 이상기온, C주는 기후변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가제시문에서 봤던 부분이 있어요. 가제시문에서 전체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자리라 그랬던가 제시문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괴짜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자, 우리 이상기온이라는 것과 기후변화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상기온이라는 게 있어. 여기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있는데 어느 게 더 전체에 해당이 되지? 어느 게 더 전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기후변화가 이상기온보다 훨씬 더 큰 전체 집합이고 이상기온은 부분 집합인 거야. 그런데 티주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은 현재 가뭄으로 인한 흉작, 어차피 가뭄을 거친 거는 시주랑 똑같은 건데 그 가뭄을 어떻게만 바라보고 있냐면 이상기온으로만 보고 있어요. 티주에서는. 즉 기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 그런데 시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그 가뭄의 원인을 기후변화라는 그러니까 이상기온까지 포함한 더 넓은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시주 사람들도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상기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요소들을 보면서 뭐 기후변화에서 오는 게 뭐 이상기온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저기 물이 부족해진다든지 뭐 등등등등의 그런 현상들도 다 여기서 포함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더 넓은 형태의 어떤 관점을 가져버린 거지. 이 시주 사람들은 티주에 비해서 더 넓은 관점. 그러니까 시주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은 그 기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시주는 그 기존 패러다임을 갖다가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넓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보라고 시주 사람들은 다른 요인들을 받아들였거든. 일종의 뭐죠? 도전, 신규 사업에 신규 사업에 대한 도전과 모색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도산을 덜 했겠지. 그러나 티주에서는 뭐죠? 도산이 많겠지. 도산을 많이 겪으니까 소모필드는 뭐로? 시주로 이주를 해버린 거잖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어. 그 이유는 뭐냐면 보는 관점 때문인 거죠. 의견이 나뉜 거. 그러니까 이상기온으로 보는 쪽과 기후변화로 보는 쪽에서 이렇게 딱 의견이 나는 거는 이쪽 시주는 더 넓게 본 거고 티주는 좁게 본 거고 이렇게 이제 이게 부분과 전체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뭐 예시답안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겠죠. 내가 이것까지 뭐 여기 블라블라 써놓은 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